어제 오늘 이낙연 총리 내정자 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낙연 내정자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비교적 인품이나 자질은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해왔습니다. 저는 이분을 좀 압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인품이 좋고 자질이 있는 부분과 살아오는 과정에서 흠결 요인이 있는 부분은 별개의 문제인데요. 어제 이낙연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 나선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문자를 보내서 한마디로 핸드폰을 초토화시켰는데, 이런 행위를 저는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정말로 제대로 물고 늘어지지도 못하고 기도 좀 빠져 있었는데, 그런 것조차도 용납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일부 대중들의 흉폭함에 대해서 정말 분노를 금할 길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청문회 꼴을 보면 웃었습니다. 저거가 여당일 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사돈의 팔촌까지 더 나아가서 이 가족들이 뭔 죄라고 그렇게 가족들이 눈물을 흘려야 되느냐 하면서 과거에 이완구 총리 아들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리는 척하고 수많은 쇼를 합니다. 그러면서 며느리는 왜 뒤지냐, 또 사돈 팔촌까지 다 뒤지냐, 이렇게 탈탈 털다 보면 대한민국에 벼슬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청문회는 이런 청문회가 아니라 정책 검증 청문회를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장관이나 총리 내정자 발표할 때 자질로 정책 검증을 하는 부분은 그거는 그냥 청문회에서 하지 말고요. 그럼 별도로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질이 문제 있는가 없는가, 또 어떤 특정한 사안에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안 하는가를 물어봤자 거짓말하면 그만이고, 또 사람의 자질이 순식간에 그 자리에서 검증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 장관이나 총리 할 쯤 되면 로비를 잘하던 것만으로도 자질은 그 정도에 갈 위치 되면 사람이 어떤 부분은 나기는 난 게 있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 한번 보세요. 모질하니까 그런 근처도 못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질은 장관 총리 시켜놓고 앞으로 검증해서 조지면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낙마하지도 않을 문제를 그 짧은 청문회 이틀 하는데 그 자질을 묻고 정책 검증을 한다 소리를 하는 거는 그건 웃기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섰을 때요, 그때 수많은 낙마를 했습니다. 그때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었던 논리, 종편을 통해서 전파하던 논리, 한마디로 앞잡이 앵무새 패널들이 하던 논리가 자질 정책 검증으로 가야지, 검증 그 각종 비리 의혹 검증은 사전에 이 청문회가 되기 전에 검증을 하는 사정기관에서 해야지, 이런 어떤 청문회 자리에서 그런 검증을 할 때가 아니다. 왜 인신공격이 도를 넘어서 가족까지 터느냐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장관이나 총리 하겠다고 나온 인간들 중에 정상인 인간이 몇 명 있었습니까? 제 생각에 한 1%가 될까 말까 하고요. 대부분이 다 비리에 크든 작든 연루되면서 살아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대한민국은 비리에 연루되지 않으면 벼슬 자리에 올라갈 수 없는 나라처럼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거가 여당할 때는 털지 마라, 정책 검증하자, 이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30-40년 일로 샅샅이 털었을 때 무사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지금의 잣대로 그 당시 일을 가지고 부도덕하다고 비판하지 마라. 그래서요, 우리가 봐준 게 대선 후보들 거의 대부분이 다운 계약서를 썼는데도 봐주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제 평생 살아나오면서요, 다운 계약서 한 번 쓸 일 없었고 모든 것을 고지식 하게끔 원칙대로 했는데, 제가 도덕적이거나 잘나서 특별히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상식대로 삽니다. 자, 5대 결격사유라고 하는 탈세 정려 제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떨 때는 세금 왜 이리 엉뚱하게 미기냐고 따지고 싶었지만은 내라는 대로 군소리 안 하고 기한 안에 다 냈습니다. 투기 단 한 평을 땅도 사서 팔아본 적이 없습니다. 위장전임요? 전 사천에 출마했을 때요,
내가 지역이 사천이기 때문에 위장 전입은 고사하고 서울 살던 자식들까지 현지에서 그래도 학교 보내야 되지 않냐 해서 옮겨갔습니다. 다 가서 거기 살았습니다. 나는 서울에 오히려 일부러 주로 와 있고 가끔 내려갔지만 표절 저는 진짜 사회운동한다고 바빠가 논문 쓸 시간이 없어서 또 논문 써봤자 그게 뭔 큰 의미가 있겠나 싶어서 대학원을 마치고 졸업 논문을 안 내서 수료를 했습니다. 병력요 제 현역으로 갔다 왔고 제 자식도 지금 병력 의무를 치르고 있습니다. 자, 저 같은 사람이 뭐 배설할 거라고 기대를 전혀 안 했지만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5대 결격 사유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벌금 하나 내본 적 없습니다. 과태료 미납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방송을 듣는 다수의 국민들은 그렇게 저처럼 삽니다. 그런데 국가의 한마디로 검고를 책임지는 총리나 장관직에 올라서는 사람, 수많은 권력이 자기 손에 생긴다는 사람이 과거에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권력에 욕구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계속 성장해왔죠. 공직자로든 국회의원이든. 그런데 장관이나 총리 하기 전에 국회의원 할 때, 고위공무원 할 때 마음대로 살아는 사람이 장관 총리 되면 더 마음대로 안 산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권력이 주어지면 쓰고 싶지요. 그래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어떤 부분에서 이런 인사검증을 마치 비리 검증을 빙자해서 사람을 괴롭히는 거니 사사시 털면 무사할 사람이 어디 있냐. 사사시 털면 무사할 사람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사람 빼고 하필이면 도둑놈들을 골라서 장관이나 총리 시키려고 수석시키려고 하는 거냐. 그걸 반성을 해야지요. 왜? 정치가 더러운 짓이기 때문에 그 더러운 짓을 끝에 권력을 잡으면 한마디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더러운 놈들만 남아있어서 그렇다는 걸 모르는 겁니까? 그런데 저거가 또 야당을 하면 사사치 털자 합니다. 옛날에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 때 야당을 할 때 박근혜 정부의 이 총리 후보자가 아들이 30년 전에 백령 면제 삼았다. 부동산 투기를 좀 한 게 있다. 뭐 큰 것도 아닙니다. 낙마했습니다. 김용주인. 그리고 장관들 청문회에서는 자녀 이중 국적, 다운 계약서를 지적하며 문제 있는 정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원내대표 정우택 최고위원, 지금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이죠. 새 정부 출범에 야당이 대승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30년 전의 일로 털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고, 지금 여당이 된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때는 정부가 갖고 있는 후보자 검증 자료와 최근 10년간의 금융거래, 어제 이낙연 후보자는 최근 10년간의 카드 사용 내역을 내라 하니까 끝내 안 냈습니다. 신용정보 및 검증과 관련된 의료 진로 내역, 제출 의무화 등이 골자였습니다. 또 청문회 기간을 30일로 늘리자라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새누리당 법안은 공직자 후보자의 가족 신상 틀기를 막고 저것들이 여당일 때는 윤리성 검증청문회와 업무능력 검증청문회로 이원화하고, 윤리성 검증청문회, 즉 의혹 트는 것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 검증만 공개로 하자. 그리고 이런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의혹들을 언론 등 외부로 내보내면 처벌하자. 이런 안을 갖다가 내기도 했습니다. 이제 또 입장이 바뀌니까 각자가 전혀 반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달라요가 이들의 행태입니다. 정말 좀 웃기지 않습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요. 그때 박근혜 정부에서 날아간 사람을 보면 이동업 헌법재판소장, 위장전입 자녀 정려세 탈루, 김용준 부동산 투기 편법 정려 자녀 병력 기피, 김종훈 미국 국정 논란, 그리고 이 사람은 뭐 별의 별걸 다 들미겠죠. 심지어 무슨 강남에 있는 빌딩에 룸살롱 한다,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룸살롱 세줬다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황철주 이 주식 백지 신탁해야 된다, 자진 사퇴 그러고, 김병관이 부동산 투기 편법 정려,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논문 중복 게재 탈세호, 안대희 정관예우 국무총리 후보자였죠. 문창극 국무총리, 이 사람은 또 비리 의혹이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비하 발언 논란으로 김명수 교육부 장관 논문 표절 연구비 유용, 정성근 문화체육부 장관 음주운전 인사청문회 폭탄주 회식. 자, 이런 걸로 날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지금 이 이낙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아들 군 면제 의혹, 처음에는 이제 어깨 탈구다가 나중에는 뭐 또 다른 수술 이야기까지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 정여세 고의 탈루 의혹, 이건 탈세죠. 아들이 새로 장가가서 집을 샀는데, 집을 구했는데 그 집에 들어간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지금 답이 잘 안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부인이 교사가 되기 위해서 평창동 살다가 강남 논현동으로 위장 전입을, 교사인데 좋은 지역에 배정받기 위해서 논현동으로 이렇게 위장 전입했다. 그리고 부인이 그림 2점을 400, 500에 남편 이낙연이 전남지사로 가기 11개월 전에 전남개발공사, 즉 전남도청산하 공기업이 그림 2점을 샀다. 뭐 상속세 누락 의혹 등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라는 의혹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집을 산 게 아니고 전세 자금을 어떻게 만들었냐 하니까 축의금으로 했다 했는데, 사실상 당신이 돈을 대준 거 아니냐, 그러려면 그것도 정려니까 세금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야기까지도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들 이 현역 판정을 받았는데 어깨가 탈구되었다. 이건 상습적으로 병력 면제 받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력 면제를 받는 과정에서 정말로 아파서 잠깐 이렇게 나왔다가 정말로 군대 가겠다면 입영 연기를 신청해야 하는데, 병력 처분 변경서를 낸 걸 보면 빠지려고 했던 거 아니냐 하니까 나중에 또 병력 면제 판정 뒤에 내하 수체 종양이 발견되어서 목숨을 건 뇌수술을 했다는 등 오바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장관 총리 되려는 사람이나 재벌의 자제 등에는 이렇게 몸이 부실한 더러운 유전자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다 옛날에 뿌린 업보입니다. 자신들이 과거에 야당일 때 그렇게 공격을 했으면 자신들이 여당이 되었을 때도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집에 5대 결격 사유에 있는 자들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낙연 후보자는 지금 탈세와 병력 의혹, 위장 전입 등이 지금 이렇게 의혹을 받고 있고, 5개 중에 3개고 위장 전입은 확인이 되었고 지금 탈세와 병력은 의혹을 받고 있고 명확하게 해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3가지 정도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또 지금 자료를 안 내서 그렇지 자료를 내게 되면 어떤 의혹이 나올지 모릅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에요. 이낙연 후보자와 아직도 배우자와 직계 좀 비속 등 가족이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많이 했지만은 후보자 배우자와 직계 좀 비속의 개인정보가 동의되지 않아 자료 제출이 안 되는 것은 처음 봤다. 당당하면 국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의혹을 해소해야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제시한 5대 비리와 관련한 인사 원천 배제자 요인에 해당되는 거 아니냐. 병력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5가지 의혹이 있는 사람은 고위공직자에서 배제한다고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 22페이지에 확실히 기술되어 있다. 본인이 가족과 관련한 자료 제공을 통해 의혹을 해소해야지 덮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저는 전적으로 옳은 이야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 사상 초유로 이런 가족 개인정보 동의, 비동의로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라는 문제에 대해서 과거 여러 총리들이 후보 시절 개인정보 등의 사유로 제출 요청받은 자료 가운데 일부는 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낙연 후보자가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화가인 배우자의 전시회 자료 판매 내역, 그리고 그 자료를 누가 샀는지 구입처 내역, 종합소득 부인의, 그리고 10년치 카드 사용 내역, 또 아들은 수입과 부동산 거래 관련 자료, 환전 및 외화 송금 내역, 대학 성적 증명서, 장학금 내역 등입니다. 자, 저는 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법제화해서 고치지 않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나무라고 싶습니다. 언젠가는 자기도 이런 청문회에 나갈 수 있는 높은 자리에 간다고 생각을 하고, 공연히 이런 거 만들어 놨다가 내가 나중에 할 때 당한다 생각해서 안 한 거 아니냐. 이건 기본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당 되면 인사청문회가 마치 샅샅이 흠집내는 가족 망신주기 청문회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제도적 개선해야 된다. 그러고 내가 야당일 때는 전부 다 내놔라, 무슨 소리냐, 청문회법 개정해야 된다다가 입장 바뀌면 서로 또 다른 소리 합니다. 정말 웃기는 집단 아닙니까? 이게 청문회 할 때마다 얼마나 겹고 자빠진 일인데 지금까지도 똑같은 소리들 하고 있습니다. 전부요, 법제화해서요, 다 제출하고 정책 검증이나 자질 검증은 나중에 하고 장관 되고 나서, 총리 되고 나서 하면 됩니다. 능력 안 되면 쫓겨나는 거겠죠. 그리고 청문회는 철저하게 개인 비리 의혹 검증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고작 이틀 틀어도 이렇게 나오는데 제대로 털면 얼마나 많이 나올 도둑놈들이 배설하겠다고 나오는 겁니까? 이걸 그냥 넘어가자고요? 어제 오늘 이낙연 총리 내정자 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낙연 내정자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비교적 인품이나 자질은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해왔습니다. 저는 이분을 좀 압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인품이 좋고 자질이 있는 부분과 살아오는 과정에서 흠결 요인이 있는 부분은 별개의 문제인데요. 어제 이낙연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 나선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문자를 보내서 한마디로 핸드폰을 초토화시켰는데, 이런 행위를 저는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정말로 제대로 물고 늘어지지도 못하고 기도 좀 빠져 있었는데 그런 것조차도 용납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일부 대중들의 흉폭함에 대해서 정말 분노를 금할 길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청문회 꼴을 보면 웃었습니다. 저거가 여당일 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사돈의 팔촌까지 더 나아가서 이 가족들이 뭔 죄라고 그렇게 가족들이 눈물을 흘려야 되느냐 하면서 과거에 이완구 총리 아들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리는 척하고 수많은 쇼를 합니다. 그러면서 며느리는 왜 뒤지냐, 또 사돈 팔촌까지 다 뒤지냐, 이렇게 탈탈 털다 보면 대한민국에 벼슬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청문회는 이런 청문회가 아니라 정책 검증 청문회를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장관이나 총리 내정자 발표할 때 자질로 정책 검증을 하는 부분은 그거는 그냥 청문회에서 하지 말고요. 그럼 별도로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질이 문제 있는가 없는가, 또 어떤 특정한 사안에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안 하는가를 물어봤자 거짓말하면 그만이고, 또 사람의 자질이 순식간에 그 자리에서 검증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 장관이나 총리 할 쯤 되면 로비를 잘하던 것만으로도 자질은 그 정도에 갈 위치 되면
사람이 어떤 부분은 나기는 난 게 있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 한번 보세요. 모질하니까 그런 근처도 못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질은 장관 총리 시켜놓고 앞으로 검증해서 조지면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낙마하지도 않을 문제를 그 짧은 청문회 이틀 하는데 그 자질을 묻고 정책 검증을 한다 소리를 하는 거는 그건 웃기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섰을 때요, 그때 수많은 낙마를 했습니다. 그때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었던 논리, 종편을 통해서 전파하던 논리, 한마디로 앞잡이 앵무새 패널들이 하던 논리가 자질 정책 검증으로 가야지, 검증 그 각종 비리 의혹 검증은 사전에 이 청문회가 되기 전에 검증을 하는 사정기관에서 해야지, 이런 어떤 청문회 자리에서 그런 검증을 할 때가 아니다. 왜 인신공격이 도를 넘어서 가족까지 터느냐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장관이나 총리 하겠다고 나온 인간들 중에 정상인 인간이 몇 명 있었습니까? 제 생각에 한 1%가 될까 말까 하고요. 대부분이 다 비리에 크든 작든 연루되면서 살아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대한민국은 비리에 연루되지 않으면 벼슬 자리에 올라갈 수 없는 나라처럼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거가 여당할 때는 털지 마라, 정책 검증하자, 이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30-40년 일로 샅샅이 털었을 때 무사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지금의 잣대로 그 당시 일을 가지고 부도덕하다고 비판하지 마라. 그래서요, 우리가 봐준 게 대선 후보들 거의 대부분이 다운 계약서를 썼는데도 봐주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제 평생 살아나오면서요, 다운 계약서 한 번 쓸 일 없었고 모든 것을 고지식 하게끔 원칙대로 했는데, 제가 도덕적이거나 잘나서 특별히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상식대로 삽니다. 자, 5대 결격 사유라고 하는 탈세 정려 제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떨 때는 세금 왜 이리 엉뚱하게 미기냐고 따지고 싶었지만은 내라는 대로 군소리 안 하고 기한 안에 다 냈습니다. 투기 단 한 평을 땅도 사서 팔아본 적이 없습니다. 위장 전입요? 전 사천에 출마했을 때요, 내가 지역이 사천이기 때문에 위장 전입은 고사하고 서울 살던 자식들까지 현지에서 그래도 학교 보내야 되지 않냐 해서 옮겨갔습니다. 다 가서 거기 살았습니다. 나는 서울에 오히려 일부러 주로 와 있고 가끔 내려갔지만, 표절, 저는 진짜 사회운동 한다고 바빠가 논문 쓸 시간이 없어서, 또 논문 써봤자 그게 뭔 큰 의미가 있겠나 싶어서 대학원을 마치고 졸업 논문을 안 내서 수료를 했습니다. 병력요, 제 현역으로 갔다 왔고 제 자식도 지금 병력 의무를 치르고 있습니다. 자, 저 같은 사람이 뭐 배설할 거라고 기대를 전혀 안 했지만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5대 결격 사유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벌금 하나 내본 적 없습니다. 과태료 미납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방송을 듣는 다수의 국민들은 그렇게 저처럼 삽니다. 그런데 국가에 한마디로 검고를 책임지는 총리나 장관직에 올라서는 사람, 수많은 권력이 자기 손에 생긴다는 사람이 과거에,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권력에 욕구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계속 성장해왔죠. 공직자로든 국회의원이든.